개인휴생하면 차도 뺏기나요? 개인휴생을 하면 차를 뺏기게 될까요? 자녀들이 많거나 업무상 꼭 필요하다라거나 출퇴근이 자차가 없으면 안 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시더라고요. 개인휴생을 하더라도 차량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항상 질문이 많으셨습니다. 개인휴생을 하면서 차를 꼭 지켜야 하는 분들은 오늘 이 영상을 꼭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홍과장입니다. 오늘은 개인휴생을 할 때 내 차량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우선 자동차를 구매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돈내산이라고 하죠. 내 돈으로 현장에서 즉시 전액 결제를 구매한다 라든지 혹은 카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카드사에 얘기해서 잠시 한도를 늘려서 카드로 결제하고 페이백을 받은 뒤 그 카드 값을 바로 즉시 결제하는 경우까지도 내돈내산이 되겠죠. 두 번째, 차량을 구매하는 방법에는 내가 구매할 자동차의 가액을 담보로 할부 혹은 담보대출을 받아서 구매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그냥 순서의 차이인데 미리 대출을 받아서 차량 가액을 납부하면 담보대출인 거고, 할부는 할부사가 차를 매입한 뒤 그 할부값을 내가 할부회사에 내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내 신용으로 할부 혹은 신용대출을 받아서 차량을 구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차량을 구매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물론 이 세 가지 방법 이외에도 신용 할부로 차를 사고 그 차에 다시 담보대출을 받는 이렇게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차를 구매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럴 경우 신용 할부도 내고 담보대출까지 별도로 내야 돼서 월 고정비가 엄청 늘어나게 되죠. 사람들이 물건을 구입할 때 생각하는 월 현금 흐름은 이상한 행복회로가 돌아서 자기 월급은 가장 높을 때로 생각하고 지출은 제일 적게 지출할 때를 상정하여 생각하기 때문에 회생할 때는 반대로 생각하시던데 네. 이 정도 할부금과 담보대출은 충분히 낼 수 있지라는 생각으로 이제 본인의 능력을 초과하는 차를 구매하게 되면 결국 월급이 적게 나오는 달 갑자기 예상 못한 큰 지출까지 생길 때 이런 고정비들이 이제 할부값 같은 것들이 발목을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자동차 구매 때문에 채무가 늘어나서 회생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즉 차는 내 능력에 맞게 구매하는 게 맞습니다. 아무튼 원래 얘기로 돌아와서 자동차를 구매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 방법으로 대출 하나 없이 내돈내산으로 이제 하실 정도로 현금이 많으신 분은 사실 저희와 인연이 없기 때문에 저희 채널에 딱히 안 들어오실 테니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 방법, 자동차 등록 원부에 을부가 잡히는 근저당이 설정되는 할부 및 담보대출을 이용하신 분들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본인의 자동차에 있는 대출이 신용대출인지 담보대출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자동차 등록 원부를 발급했을 때 근저당 설정이 안 되어 있으면 신용대출입니다. 자동차 등록 원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부 24에서도 발급할 수 있고요, 온라인으로. 조회하는 방법을 정 잘 모르시겠다 싶으시면 그냥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발급받아 주세요. 예를 들자면 신한 마이카 같은 경우 신용대출일 경우가 많아요. 할부도 근저당 설정 없이 신용할부로 해주는 경우가 많고요. 신용할부에 대한 것은 제가 세 번째 방법, 신용대출로 구매하신 분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로 하고, 우선은 이 자동차의 대출이 담보대출일 때의 선택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별채권으로 유지한다. 개인의 생채권자 목록에는 넣어놓지만 별채권이라는 형태로 따로 담보대출에 원리금만 납부하면 차량 유지할 수 있어요. 물론 BMW 파이낸셜이라든지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라고 하면 별채권을 안 해주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아니면 또 후순위로 선순위가 현대캐피탈인데 후순위로 무슨 대법 같은 게 잡혀있다, 이런 경우에도 별채권을 안 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별채권으로 변제하던 도중에 한마디로 회생의 변제금 납부를 하면서 내가 이 담보대출을 못 내게 된다면 내 차량은 공매 처리가 되게 됩니다. 공매 처리되고도 만약에 다 상환되지 않은 담보대출이 있다면 그 금액은 개인 회생을 통해 면책받게 되고 그로 인해 변제금이 인상되진 않아요. 만약에 개인회생을 다 완납하고 면책을 받은 다음에 담보대출이 연체되어서 공매 처리가 되면 그건 공매 비용까지도 본인이 물어야 하니까, 만약에 못 낼 것 같다 싶으면 이 개인회생을 면책받기 전에 꼭 공매 처리를 해서 회생으로 변제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자동차의 대출이 담보 설정이 되어 있을 경우에 두 번째 선택지는요, 그냥 처음부터 공매 처리를 해버리는 겁니다. 똑같이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는 넣어두지만 그냥 처음부터 연체시켜 버리세요, 담보대출을. 그러면은 채권사가 먼저 전화와서 차키를 달라고 해요. 차키 가져가고 나면 자기들이 알아서 공매 처분을 하고 채권 금액과 상계 처리하고 남은 금액을 신용채무로 넘겨서 개인회생 채권 금액으로 수정 신청합니다. 그걸 개인회생으로 그냥 변제하시기만 하면 돼요. 달라진 내용은 없어요. 물론 이 방법은 나의 현재 차량 가액이, 한마디로 중고 가액이 담보대출의 잔액보다 덜 나갈 경우, 즉 내가 처분을 해도 담보대출이 다 안 갚아질 경우입니다. 만약에 내가 차를 팔아서 담보대출을 갚고도 돈이 남으면 내가 알아서 팔아야죠. 팔고 남은 돈을 내가 써야겠죠. 자, 여기까지가 차량 구매를 담보대출로 받으신 분들에 대한 내용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방법, 신용할부 혹은 신용대출로 차량을 구매할 경우에 개인회생에서 차량 관련 내용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신한카드사의 신한마이카와 하나은행의 하나원큐 오토론 같은 것들이 있죠. 신용할부는 차를 구매할 목적으로 나온 할부 상품이긴 하지만 자동차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대출을 받는 사람의 신용도를 보고 나오는 할부이며 자동차 등록원부 일부에 나오지 않게 되죠. 신용할부의 경우 개인회생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신용할부가 개인회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청산가치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저당이 없기 때문에 해당 차량의 SK엔카 시세 전액이 재산으로 잡히게 되고, 이 얘기는 내가 이 차에 설정된 담보대출이 없으니 신용할부 금액만큼 회생으로 탕감을 받아서 공짜로 차를 탈 수 있다는 장점만큼 내 재산도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거니까 총 변제할 금액이 올라가게 됩니다. 제가 개인회생과 청산가치에 대한 영상은 다음 영상에 한번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 이 설명을 좀 건너뛰기로 하고요. 자, 두 번째 내용은 채무 금액과 변제 금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내용의 연장선상으로서 담보부 채권이 아닌 무담보부 채권으로서 내 개인회생에 들어가 있는 신용채무의 확정 채무 금액이 올라가게 되고, 더불어서 나의 재산가치, 청산가치도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내가 회생으로 변제해야 될 변제 금액이 오르게 됩니다. 즉 자동차 가액에서 할부 잔액이 재산에서 빠지지 않기 때문에 재산가치가 올라가고 그만큼 내 변제 금액이 오른다는 거죠. 대신에 내 돈 없이 대출을 받아서 구매했던 차가 개인회생 이후에 온전히 본인의 차가 되는 겁니다. 내가 그냥 마음대로 처분해도 돼요. 이 차를 팔아서 내가 쓰고 싶을 때 쓰건, 변제금 내는데 보태 쓰던, 아니면 이제 할부값 없으니까 할부값 없이 계속 타던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을 제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사례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신용할부로 이득을 보는 사람, 많이 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월 소득이 180만원 가량 나오고요. 부모님 집에서 이제 무상거주하고 있고, 신용 채무가 한 6천만원 정도 되시고, 자동차의 중고가액이 2,500만원이면서 자동차의 신용할부가 아직 2,500만원 남아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내 신용할부랑 자동차의 중고가액이 정확하게 동일한 금액이죠. 이 상태에서 내가 이제 자동차 신용할부를 제외한 신용채무 금액이 6천이었다라고 하면은 내 총채무 금액은 8,500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의 경우에는 내 소득 금액 때문에 어차피 내가 갚아야 될 돈이 2,500만원 이상 갚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총채무 8,500 중에서 5,800만원만 갚게 되면 이 차가 내 차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차가 있건 없건 간에, 이게 재산으로 잡히건 안 잡히건 간에 어차피 내가 소득 때문에 2,500을 갚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1번 사례의 경우 원래 1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한 70만원씩 5년 정도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자동차가 있건 없건 이제 2,500 정도를 갚아야 되는 회생이었고요. 하지만 개인회생으로 본인의 자동차 할부를 제외한 나머지 신용채무 전액이 면책되고, 그냥 단순하게 이 신용할부 금액만 3년간 변제하는 것 같은 무이자로 그런 이상한 형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물론 자동차는 아무런 대출이 없는 온전한 내 차가 되는 거니까, 회생을 하는 김에 차 한 대가 공짜로 생긴 거니까 채무는 한 푼도 안 갚는 거 아닙니까? 엄청 이득을 보게 되죠. 사례 두 번째입니다. 앞에 분과 동일하게 월소득 180이고 소득이 없는 배우자랑 이제 자녀 한 명이 있는 경우에는 2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인정받아서 내가 월 변제금 5만원, 10만원만 내도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앞으로도 이제 2,500만원짜리 차가 한 대 있고 2,500만원의 신용할부가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2,500 이상 갚아야 돼요. 내 소득이 얼마냐, 내 최저생계비가 얼마냐, 내 부양가족이 얼마냐, 이것과 전혀 상관없이
이분은 뭐 총 채무가 8,500이니까 뭐 한 800만 원 정도만 갚아도 되는 사람이지만 자동차가 재산으로 잡혀서 결국 1번 사례와 동일한 금액을 갚아 나가야 됩니다. 내 재산 이상을 갚아야 되니까 이분은 차량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차량을 공짜로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차량가액만큼 더 갚아야 되는 셈이 되는 거죠. 물론 다른 신용채무는 뭐 전액 면책받는 거나 다를 바 없으니 이분이 이득을 안 본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첫 번째 분보다는 이제 실질적인 이득은 좀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차량을 구매하는 방법 세 가지, 내돈내산, 그리고 신용할부로 사는 방법, 담보대출로 사는 방법에 대해서 개인위생과 관련된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차량을 유지하셔야만 하는 분들을 위한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신용할부 및 신용대출로 차량을 구매하신 분들은 회생을 함으로써 신용채무들이 회생으로 변제되기 때문에 해당 차량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계속 타시면 되고요. 본인에게 돈이 필요하시면 그 차량으로 담보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이제 회생 이후의 담보대출은 금리가 살인적입니다. 그러면 담보대출 혹은 담보가 설정된 차량 할부의 경우 자동차를 내가 계속해서 타야만 한다면, 한마디로 신용할부가 아닌 경우에는요, 첫 번째, 담보대출 채권사가 별채권을 유지시켜줄 경우 계속 내던 원리금을 내면서 차량을 원리금을 내면서 차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첫 번째와 달리 담보대출 채권사가 별채권을 유지시켜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제3자, 배우자 및 지인, 가족 상관없이 가능한 사람에게 담보대출과 함께 자동차 명의를 승계시켜서 그 담보대출 혹은 담보할부를 별도로 납부하면서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개인회생도 안하고 신용도 좋은 사람에게 승계를 시켜야 조금이라도 금리가 낮아져서 현금 흐름이 나아지겠죠. 두 번째 방법에서 조금 변형해서 담보대출 채권사가 별채권을 유지시켜주지 않을 경우 도저히 내가 이 자동차의 명의 및 담보대출 승계시켜줄 지인이 전혀 없다면 회생 신청 전에 미리 별채권을 유지시켜줄 다른 채권사로 대환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발품 팔아서 자동차 담보대출을 해주는 채권사들에게 전화를 하셔서 나 개인회생 할 건데 별채권 유지해주는 조건으로 대환대출 가능한가요? 이런 식으로 발품을 팔아서 대환대출을 실행한 후 별도로 갚아가시는 겁니다. 자, 오늘은 개인회생과 자동차와 관련된 내용으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핵심 내용을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1. 신용할부 및 신용대출로 구입한 자동차는 개인회생 시 차량가액 전액이 재산가치로 잡히게 되고, 신용할부 및 신용대출은 회생 절차를 통해 상감되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하면 차는 대출 없는 온전한 나의 차가 되어서 그냥 타고 다녀도 되고 처분해도 됩니다. 2. 아무리 소득이 낮거나 부양가족이 많아도 신용할부, 신용대출의 경우 차량가액 이상은 개인회생으로 꼭 변제해야 됩니다. 3. 담보대출의 경우 내가 별도로 변제한다면 차량을 유지할 수 있지만 만약 채권사가 허락하지 않으면 채무를 다른 사람에게 승계시키거나 아니면 나의 담보대출 채권사를 다른 회사로 갈아타서 대환대출을 해서 유지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법원 측에서도 차량 유지를 안 시켜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 담보대출이나 자동차 할부, 별채권의 금액이 원리금이 아무래도 월 80만원 이상의 고금리 혹은 고가의 차량이라거나 월 원리금이 80만원씩 높지 않더라도 내가 타고 있는 현재 이 차량 모델이 벤츠나 페라리 같은 고급 외제차라면 사치로 보고 처분하라고 해서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타인 명의로 승계하지 않으면 차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만, 사실 회생을 할 정도로 공지에 몰려있는 상황이라면 외제차 정도는 포기를 하시는 게 좋겠죠. 네, 오늘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회전 채널 홍성현 과장이었습니다.